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뭔가 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네. 상황에서마저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 새로운 논란들을 약간 셀프 창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지지율도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야말로 맹추격 중에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골든 크로스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선거 사실 초반까지만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으로 사실 선거가 끌려다녔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물 평가론으로 들어가면서 김문수 후보의 미담들이 파도 미담만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 예. 또 후보 개인의 삶의 굴곡 자체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은 과연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는 못 빼긴다. 이런 인물론들이 급부상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뭐 일가족 리스크라던가 또 본인의 어떤 리스크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비가 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골든크로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일에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서 꼭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꼭 투표일에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자막은 두 번째 자막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에서 이게 김문수 후보가 네. 47.2%,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3.4%, 무려 13.8%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 네. 민심이, 여론이.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서울이 우리가 민심 리얼미터라고 할 정도로 가장 또 많은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는 도시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완전히 역전을 해갖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의 어떤 소신함, 꼿꼿함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물적인 차이 자체가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비교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부터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였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자존심 나쁘다. 상하고. 예. 그 정도로 사실 같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은 성과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한답시고 대장동 개발 한 군데 하면서도 각종 비리 혐의들과 또 측근들이 의문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로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조명되고 있는 거북섬, 맞아요. 뭐 자기가 2년 만에 빠르게 했다, 뭐 좀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완전히 사실상 유령 도시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성과라고 할 만한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GTX부터 해갖고 뭐 평택 뭐 너무 많아갖고 사실 나열하기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라는 것 자체를 네, 들어보면요, 동탄, 예. 다 그냥 김문수 후보가 관여가 안 된 게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다 실제로 설계를 하고 사실상 지금의 경기도를 잇게 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게 사실 저는 경선 캠프 때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캠프에 있는 실무진들조차도 이게 김문수 후보의 업적이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다가 최근 돼갖고 알면서 점점 조명받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적인 차이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 같은 어떤 무도한 세력, 방탄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조차도 국민들과의 소통에 장벽을 쌓고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처럼 정말 낮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민심이 서울에서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서서 거북섬 간략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뒤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예정이지만 네네. 거북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을 들었을 때 대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사실 참담하죠. 참담하고 당시에 뭐 빠르게 기업들 유치한다 그래갖고 다 불러 모았지만은 결국은 다 망해갖고 유령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호텔 경제론이 사실 이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뭐 블로그에서 주워 듣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를 지금까지 얼마나 잘 이재명 후보가 활용하면서 경제를 얼마나 낙후시켰는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돈이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거북섬이라는 거를 할 테니까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다 유치하겠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투자금이 있었겠죠. 근데 다 망해갖고 나갔어요. 결국 다 망했지만 돈이 한 바퀴 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텔 경제론이랑 비슷한 원리로 끝났어요. 호텔 경제론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경제적 이론이고, 이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예, 가설이라 해야 되나? 뭐 소설. 소설. 예, 아무튼 그런 네. 거고, 거북섬에서도 근데 그게 사실상 뭐 이재명 후보의 논리가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면 대한민국 이 경제가 얼마나 처참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를 분명하게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민주당이 좀 최근에 많이 심기가 언짢은가 봐요. 네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은 여론 조작은 중대 범죄다. 이재명, 김문수 접전이 나온 여론조사를 두고 이런 말을 하면서 조사 방식의 신뢰성 문제와 함께 해당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특정 인사들의 사이에 공유됐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또 이것도 정황이 제기됐대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여론 조작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김문수와 이재명이 접전이 나오면은 여론 조작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렇게 한 것인지 저는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툭하면 고발이냐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막음 정치죠. 자기 자신은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나의 선거운동 일정이 있으니 내 사정을 봐서 밀어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자기가 소송을 해야 되니까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허위 사실에 관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빠질 수 있게끔 자기가 지금 편법들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향하는 충고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로 응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입막음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거 유세 현장마다 사고를 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세 현장만 가면은 뭔가 논란을 만들어서 오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입을 열어서 나온 거예요. 뭐 최근에도 뭐 포항공대가 뭐 울산에 있다 그랬나요? 예,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사소한 뭐 커피 120원이라는 어떤 되게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까지도 서슴없이 어떤 유세 현장을 갈 때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무능과 실수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론조사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모론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 부정선거 얘기도 자기들이 예전에 해놓고 지금 와갖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모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음모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본인들이거든요.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의 극우화된 것은 뭐라 말했죠? 청년들의 극우화는 청년들의 극우화가 정치의 극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청년들의 맞아요. 일부가 극우화됐다. 악성 정치 때문이다. 네네. 근데 이 악성 정치에 민주당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악성 정치 그리고 극단적 정치라는 게 사실 웃긴 게, 아니 본인 토론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재명 후보 토론할 때도 극단적이시네요.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으면은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본인이 예로 들 때는 체르노빌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든단 말이에요. 또 이재명의 개딸이라고 하는 그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팬덤 정치로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분열의 정치를 한 장본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극단적인 게 누군지를 되돌아봐야 하고, 이게 청년 세대가 극단적으로 보수 성향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으려면은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인물 자체가 괜찮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인 공감대인 거고,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수 성향이다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청년들의 표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런 메시지들이 정치권에서 나올 때는 우리 청년 세대가 투표 결과로 또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민주 고발당, 더불어 고발당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국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지지율이 좁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이 많이 따라잡혔다고도 보고 있고, 최근에 박지원 국회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들이 선거 막바지 되면 5% 차이밖에 안 날 거다. 뭐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만하면서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 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부 가이드라인까지도 돌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자기들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잖아요. 탄핵 이후의 그렇죠. 선거였고, 자기들이 사실상 쉽게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을 자리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고 또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실수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격차가 좁아지고,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서울 지역이라던가 오늘 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충청 지역도 김문수 맞아요. 후보가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저 조급함을 딱 잘 찌르면서 골든크로스 만들고 또 강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꼭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해 주시면 반드시 이번에 대선이 희망이 없는 대선이 아니라 승산이 있는 대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팅에 국방장관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토픽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 했어요. 오늘입니다. 이젠 국방장관도 민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야, 뭐 이런 발언을 네. 했습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라는 국가도 아니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김정은 그 일가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네. 민간에서 한다. 국방부 장관을. 그러면 민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군 관련 경험이 없고 뭐 제대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하게 된다면은 네. 국방부 군인들의 헤드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과연 군 기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고 대처를 할 것이냐, 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최근에 비법 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가 예. 급하게 수습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후보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국방장관도 민간에다가 맡기겠다, 일반인한테 맡기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의료 지식도 없고 수술 경험도 없는 의사 호소인한테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수술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직이 실험맨인 줄 아는 거예요. 국민들은 실험쥐고 자기가 대통령직으로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실상 국민들한테 실험하고 기만하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휴전 상태인 거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걸고 어떤 위험한 행보를 보일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완전 미쳐 돌아간다. 미필자. 그러니까 미필자가 물론 군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네네네. 근데 저는 또 우려되는 게 북한이 최근에 러우 전쟁에 파병을 보내면서 음. 실전 경험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안보, 국가, 국방 관련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데이터를 얻었다는 게 실전 경험치를 쌓았다는 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좀 더 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너무나 가벼웠다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죠. 이거는 사실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 음. 대통령 후보 호소인일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국방부 장관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는 어떤 권력을 쥐어줘 놓고 뭔가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주장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를 저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 사람에게 맡기면 정말 위험한 곳까지도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적인 요소들이 저 발언 안에도 정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자막 6번째 준비해 주시고요. 탄핵 정국에서 이 정도로 지지율이 좁혀지는 경우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예상 외예요. 그죠. 예상 외인데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론, 그리고 거북섬, 이번에 국방부 장관 민간인 등 그리고 네. 대법관 뭐 비법조인, 비법조인 등등 이거 다 셀프 논란 아닙니까? 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커피 원가 120원도 굉장한 논란을 지금도 야기했지 논란이 되고 않습니까? 있어요. 네, 여전히 논란인 상태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리를 폭리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영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분노할 만한 발언이었고 호텔 경제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봐도 굉장히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멀티탭 콘센트 하나 그냥 자기 거에 끼워 놓은 거랑 비슷한 무한 동력 경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 월등히 높게 나와야 돼요. 탄핵 전국에서 있는 대선이라면은 이미 과반 훌쩍 예. 넘겨야 된다. 근데 그 탄핵의 과정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30번이 넘는 탄핵을 하고 행정부의 예산을 뭐 일하지 말라는 식으로 전액 삭감을 해놓고 또 행정부 발목 잡아가지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라는 국민적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다수당의 어떤 권한을 권력 삼아가지고 횡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못 보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심판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탄핵 전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불리한 선거였지만 예.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와 또 이재명과 민주당의 어떤 무도함과 무능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이번 선거가 또 박빙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하태성님이 유시민은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하던데 해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해주신 건가 채팅을 좀 봤는데 이게 이렇대요. 유시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학원 수준은 돼야 호텔 경제학을 이해한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 대학원 수준은 돼야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말했냐면은 대학원 수준의 공부 없이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고 말을 했고요. 대학원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대학원을 나와야 대학원 수준의 공부 없이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 저 대학원 지금 공부 다 했거든요. 아 대학원 나오셨어요? 지금 논문만 쓰면 이제 졸업이에요. 아, 예. 네, 논문만 쓰면 졸업인데. 아직 졸업을 못 하셔서 졸업-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 아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나 보다. 졸업을 못해서. 졸업을 해야 된다잖아요. 네, 대학원 수준 공부 없이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고 유시민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니 이 발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을 보면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조차도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수료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의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호텔 경제론이라는 게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까지 들어가야 되나 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현자 타임을 느낄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가 사실 없는 건데 이게 지나친 논쟁이 되면서 또 대학원 수준까지 나와야지 호텔 경제론을 뭐 이해할 수 있다는 유시민 유시민 씨? 네, 유시민 씨의 발언이 있었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뭐 반응할 필요 없이 국민들께서 호텔 경제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호텔 경제론 그 짤 있잖아요, 도는 거. 네. 그 짤에 대해서 다들 삭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민한가 봐요. 자기들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면 그거를 기록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자막 다음번 띄워주세요.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이 시점에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북섬입니다. 네.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거북섬이요. 최근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말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시흥시장과 제가 업체들의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이리로 오라고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다. 신속하게 해치워서 완공된 것. 자, 사진 띄워주시고, 네. 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북이 모양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측이 공실률 87% 이게 치적이냐? 유령도시 이게 치적이야? 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 아니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흥시장과 예? 다 해가지고 인허가 건축 완공 2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유세에서 언급한 것.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겠답니다. 네.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뭐라 말했냐?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의 현황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을 고발로 맞받아치는 것을 보니 거북섬의 현실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이 다급한가 보다 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진짜 이 촌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 거북섬이 아니라 거북선에 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에서 이기려면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라도 타야 네.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저런 치적들에 대해서는 치적 맞아요? 자신이 치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러줘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어떤 솔직담백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고 네. 해명조차도 거짓말인 것이 이 건물에 올라간 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예요. 본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결국 건물이 올라간 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다. 그렇게 팩트체크 하나 해드리고 또 공실률 87% 자기는 2년 만에 해가지고 건물 올리고 유치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자랑처럼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얼마나 세금 들여갖고 자기가 뭐 했다고 국민들한테 뻔뻔하게 생색내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거를 2년 만에 했으면 뭐예요? 실제로 거기가 상인들도 많이 기업들도 들어오고 상인들도 들어오고 실제로 뭔가 진짜 관광지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였으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 그래놓고 못한 거 아닙니까? 완전 그 도시를 유령 도시로 해갖고 망쳐놨잖아요.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네, 그렇게 만들어놓고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냥 건물 몇 개 이렇게 올려놓고 정치인들이 생색내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비판하는 정치인의 모습 자기가 그냥 생색내고 뻔뻔하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바쁘고 정작 파보면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근데 해명한답시고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는 그런 모든 거의 홈런이죠 이거 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저 이거 비하인드 좀 꺼낼게요. 제 지인이 네. 기자죠. 저도 기자니까 국회 출입을 하는 다른 기자 이제 뭐 등등 여러 기자들의 말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주변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거북선 관련해서 기사를 썼을 때요.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근데 네. 전화 한 통을 받았답니다. 어디로부터. 어... 그래놓고 거북섬 웨이브 파크라고 꼭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거북섬이라고만 하지 말고 네. 거북섬 웨이브 파크라는 걸 좀 넣어달라. 아니 기자들이 제목을 쓸 때요. 누구 컨펌 받아야 됩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언론들 입막음하고 언론들 자기들 멋대로 다 하려 하고 거북섬이든 거북섬 웨이브파크든 어쨌든 거북섬이잖아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김정은은 그렇게 할 것 같아. 북한의 김정은은 그렇게 하겠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거북섬 관련은 아니지만은 몇 번 전화 받았는데 작작 좀 하세요 니들 진짜. 예? 어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런 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게 최근에 모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위법으로 취업한 교습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습소가 행정처분까지 양양에서 받은 걸 가지고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기사가 얼마 있다가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제가 네. 그 해당 기자한테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뭐 이게 아마 그 압박이 들어가고 내려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논평도 쓰고 했는데 또 최근에 한 기자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언론 자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거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맞아요. 답변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남녀 갈등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 허허 그거 참 재밌는 문제네요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심각한 남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남녀 갈등을 엄청나게 초래를 했었고 그 당시에 가장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 뭐 그거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합시다라고 답변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만약에 당선될 일이 없겠지만은 혹여나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이재명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이제 이재명의 한 번도 경험하기 싫은 나라가 대한민국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뭐 지금 언론 얘기가 나오니까 뭐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자막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거북섬 관련해서 파장이 진짜 커요. 네. 진짜 큰데 이게 왜 크냐면은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론, 음. 거북섬 다 민생 서민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큰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내가 거북섬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막 저렇게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아 이게 제가 아까 2시에 방송을 했는데 박승현 작가와 같이 방송했는데 지금 거북섬이 10억 내고 1억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막 돌아가고 있고 네. 10억 투자해가지고 막 1억도 못 받고 뭐 제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호텔 경제론이잖아요. 돈이 한 바퀴 돌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이거. 호재 돈이 돌았잖아요. 일단 돌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호텔 경제론이 비판받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 이 파장이 정말 크죠 사실. 왜냐면은 이게 뭐 거북섬이라던가 혹은 이재명 후보가 망친 어떤 특정 지역들 당연히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경기도 안에서만 망쳤겠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당연히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이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론들이랑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당연히 보도를 안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보도를 뭐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를 보도를 한다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이 한 거 아니다. 이게 자기들이 했다 그래놓고 갑자기 욕 먹으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정말 저렇게 살면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처신을 그대로 또 보도해주는 언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 행보들을 보여왔고 그가 어떤 뭐 경기도지사든 성남시장이든 무언가를 맡을 때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어떤 실패를 했고 그런 것들을 또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또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사실 이재명 후보가 깜냥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댓글에 또 관악구 선거운동이 너무 조용하다 이 말씀 해주시는데 예. 저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또. 관악구 네. 의원이시니까. 네, 맞아요. 근데 좀 근데- 조용한가 실제로? 제가 중앙에서 지금 상근부 대변인하고 또 청년정책본부장하고 또 가끔씩 그 현장 지원 뉴스에도 계속 나가고 뭐 후보님 수행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근데 또 저희가 사고당협이에요. 당협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뭐 잘하고 계시겠죠?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최인호 좀 개선이 될 수 지금 있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호 대변인이 이번에 중앙 선대위에서 상근 부대변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경선에서는 청년 본부장이었죠. 네.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다 같이 좀 힘을 내주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다 했잖아요. 청년 세대 극우와 악성 정치 때문이다라고 오늘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청년 세대들이 아주 많이 오염된 것 같다. 오염된 것 같다는 워딩을 했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아주 많이 그것도 청년 세대가 아주 많이 오염된 것 같다는 워딩을 했습니다. 네. 오염됐습니까? 저희 다 이거는 청년이잖아요. 오히려 네. 이재명 후보가 오염된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게 어쨌든 깡은 대단해요. 그 대학생들 앞에 가갖고 청년 세대가 오염됐고 극단적으로 보수 성향이고 깡은 하나는 인정합니다. 네. 뭐 안 그러면 드럼통일 테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그게 아니면은 대학생들 앞에서 저런 발언들을 서슴찮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후보님 모시고 대학교 이제 뭐 경북대라던가 이런데 행사도 가봤고 또 청년 행사도 많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봤지만은 청년 행사에서 항상 주인공은 저희 후보님 이거는 저희야 당연히 후보님이 주인공이었으면 하는데 저희 후보님은 항상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하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악수하고 한 명 한 명을 또 소개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사실상 어디를 가도 막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거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대학생들 앞에 두고 청년 세대가 오염됐다 이런 발언들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도의적인 어떤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인 그 처세 자체를 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속해서 그냥 뭐 하나 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버리는 행보들을 보여주니까 사실 오히려 이래서 투명한 건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투명하다. 네, 오히려 자기가 너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치부를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게 투명한 건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의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히려 오염되고 극단적인 건 이재명 후보다. 근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프레임들을 씌우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지금 반응을 보니까요.
뭐 예전에 예의가 없어 인터뷰 그만해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 이것도 언론에 대한 태도도 되게 일관됐어요. 이번에 언론 자유 질문에도 아 뭐라 급한 거 말했죠? 아니니까 대답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거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이제 거의 당선 확실할 때 개표 당시에 이제 생방송한 건데 뭐 기자가 이제 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은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좀 전에 한 10초 전에 자기가 말해놓고 아 난 그렇게 말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하고 섬뜩하게 이렇게 질문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뭐 대변인 이거 다음부터 인터뷰 받지 마 하니까 MBC 기자가 MBC까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해 뭐 예의가 없어 이러고 예전에 뭐 안 들리네요 네. 이러더니 뭐 예전에. 끊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언론에 대한 어떤 이재명 후보의 가치관을 일관적으로 보여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행보들이 그러니까 되게 투명하게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맞겠다. 참 여러분들 참 그쵸 이 반응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하는 행동마저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비관적인 그리고 한탄 섞인 그런 반응들이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야 정말 이제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예,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최인호 본부장도 최인호 대변인도 열심히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뭐 응원하시는 분들은 응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게 저희가 고발 얘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이 여조 관련해서도 혹은 본인 발언에 대한 지적 관련해서도 이준석 후보를 뭐 고발한다느니 뭐 이러고 있고 고발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절대 가벼워서 안 되지만은 민주당이 뭐 탄핵 남발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정치권에서 고발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것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황이라던가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혹은 공적인 상태를 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문제 제기, 의혹 제기, 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발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무혐의를 받습니다. 무죄를 받아요. 왜냐면은 법원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판례들이.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고발하면서 이거 유죄 안 될 거 알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보이기에 내가 그만큼 떳떳하다. 얘 내가 고발해갖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어떤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를 퍼포먼스로 고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이 넘는 어떤 비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신변의 위협을 네, 가하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제기와 정치적인 서로 양쪽 간의 양측 간의 공세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들도 알잖아요. 저거 허위 사실 아닌 거. 아니 고발할 거면 다 고발하지 왜. 근데 자기들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발로 입을 막는 계속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예, 이재명 후보 본인은 자기가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이재명 무죄법 사실상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도 중지시키겠다. 이런 본인 방탄 법안들은 전부 만들어 놓고 남들한테는 고발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게 스스로 경찰과 도둑놀이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경찰이고 네가 도둑이야 도망 다녀봐 하고 지금 경찰과 도둑놀이 놀이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토실 판다님이 1만 원. 이 채널은 진행자님들이 쓸데없이 잘생겼네. 네, 제 옆에 나와 있는 분은 이제 진행자는 아니고 제가 진행자고요. 저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고 제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의원 하면서 이번 경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부터 김문수 캠프 청년 본부장 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데 네, 1만 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슬슬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광고 PPL 한번 하고 마무리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선거가 단순히 정말 대통령 한 자리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과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주고 뭐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뭐 우리나라가 빚을 받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맞아요. 포퓰리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하냐? 빚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생색내듯이 말하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 대출 받아온 돈으로 내가 돈 벌어왔다라고 집에 들어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가장입니다. 그런 가장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자리지 정신 나간 럭비공을 뽑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꼭 특히 그 롤대남들 PC방에 있지 말고 우리 함께 네 저도 롤 좋아하지만은 저도 롤대남이에요. 네, 저도 롤대남입니다. 네, 아무튼 꼭 PC방에 있지 말고 우리 투표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롤대남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뭐 그 롤대남 표현을 원래 비판적으로 비하하려고 그렇게 쓴 워딩인데 저희는 절대 비하하거나 비판하려는 그거 용어- 비판 워딩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워딩으로 쓴 게 맞아요. 그 그래요? 아마 그 민주당 측 진영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좀 뭐 제가 사용한- 그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전 롤하는 뭐 20대 남자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뭐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보수 성향이고 뭐 오염됐고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우리가 또 어쨌든 투표 결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달드릴 것은 제가 내일 거북섬으로 현장 취재를 가는데요. 아마 내일 오후 3시나 4시쯤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제가 핸드폰 들고 가서 좀
거북섬 실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이따 저희 PD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은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일 제가 거북섬으로 갑니다. 거북섬으로 가서 어떤지 현재 상황, 실제 상황 어떤지 다 하나하나 촬영하고 기사도 쓰고 또 유튜브 생중계가 가능하면 유튜브 생중계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댓글에 개인 도장 날인 저것 때문에 안 그래도 캠프에서 강력 엄정 대응하고 있는데 투표장에 절대 개인 도장 가져가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기표소 안에 다 도장 있어요. 예, 예. 절대 개인 도장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 도장 절대 여러분들 네, 안 지금 됩니다. 댓글에 또 이제 네. 저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음. 국민의힘 쪽에다가 저런 거를 많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음. 네, 저런 걸 많이 뿌리고 있더라고요. 개인 도장 갖고 가서 찍으라고. 아 진짜요? 네, 김문수 해갖고 카드뉴스 만들어갖고 개인 도장으로 찍어라 이런 카드뉴스 돌아서 네. 지금 캠프 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저거 그거는 절대 야 저거는 진짜 너무하네. 악질이죠, 악질. 야 진짜 뭐 하는 짓들이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미 윤 저분. 아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진짜. 야 아니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